안녕하세요.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경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제53회 한능검 시험에 대한 심화를 한번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대부분 54, 55, 56회를 준비하겠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53회 봤던 분들은 좀 행운아였어요. 시험이 상당히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54, 55, 56회가 지금 53회처럼 쉬울까에 대해서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53회가 이제 심화만 봤단 말이죠. 기본편이 아니라 심화만 내면서 아마 출제하는 쪽에서는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만 기존에 있었던 52, 51, 50, 49, 48, 47 쭉 그 전에 있었던 문제들 속에서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개념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좀 심화를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54회 가면 다시 심화하고 기본이 있기 때문에 심화가 다시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54회 때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번부터 한번 해설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번은 1점짜리였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 때부터 청동기 시대 때까지의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주먹도끼라고 명확하게 이 유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찌개, 찌르개, 뗀석기, 심지어 보시면 연천 전곡리 유적까지 이것이 구석기 시대인 것을 워낙 잘 알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옳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신석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반달돌칼이 나오는데 반달돌칼하고 벼 나오면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인돌을 축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도 청동기 시대고, 그다음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영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으셔야 되겠죠. 세영동검이지만 철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철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굴과 막집, 제가 막집을 이 한능검 대비 실전 이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구석기 시대가 맞다. 따라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2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이제 한능검을 보면 시간 순서대로 문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석기부터 철기 한 다음에 그 다음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갔어요. 여러 나라의 성장.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부여부터 시작해서 사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면 천군과 소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뭐니 해도 여러분 입장에서 이것은 사만이다라고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만.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5월과 10월이라는 바로 제천 행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1번 신지하고 읍차의 지배자가 있었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사만이 맞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혼인풍습으로 서옥제가 존재하였다. 이제 여러분들 서옥제 하면 고구려라고 잘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 보시면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렇게 저처럼 리듬 타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부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이것도 부여예요. 고구려도 되긴 하는데요. 고구려에 대해서 일책시비법이 부여 풍습을 수용했던 것이 중국 기록보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우선 부여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동해죠. 산천을 경계로 아직 부족적인 관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다른 부족의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동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갈까요?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온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가가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뭐 사국도 나오고 평강공주 나오고 막 이러는데 온달은 도대체 몇 세기 인물이야? 라고 했는데요. 온달이 6세기 인물이거든요. 이 왕은 평강공주의 아버지 평원왕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래서 특히 5세기까지 고구려가 잘 나갔는데 그것이 이제 역전되면서 우리 땅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라는 분도 있었다.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달이 몇 세기인지 모르면 힌트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나에 보면 백제 왕이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평양성을 공격했다. 그래서 왕이 군대를 내어 막다가 나른 화살에 맞아
이달 23일에 서거했는데 이 왕은 백제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제왕은 바로 근초고왕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근초고왕이고, 여기서 왕은 여러분들 바로 고국 원왕이죠. 그렇죠? 이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 문제는 일어난 순서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4세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해 보시면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했대요. 그럼 이 왕은 이제 고구려 왕이고 한성 백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5세기 장수왕이죠. 자, 그래서 백제왕 부여경을 죽였대요. 이 사람이 바로 계로왕이에요. 자, 그러면 나, 다, 가에 4, 5, 6세기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 다, 가 정답은 4번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4번 보시면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뭐니 해도 이제 여러분들 신화편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나오면 무령왕릉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 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라고 해서 결정적 힌트를 딱 던져줬다. 이번 신화편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쉬웠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령왕이 있었을 때, 그런데 무령왕이 낼 수 있는 거 별거 없잖아요. 22담로 아니면 중국의 남조 양나라랑 교류했다. 근데 22담로를 냈으니까 남조 양나라랑 교류했다. 답은 2번밖에 나올 게 없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에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한 거 백제 무왕이죠. 서동요의 그 무왕이고요. 3번 고흥에게 서기란 역사서를 편찬하겠다. 이거 역사서예요? 그럼 여러분들 근초고왕이고요. 자, 4번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이것은 백제의 4세기 침류왕이고요.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에 보시면 사비로 천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백제 성왕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답 찾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가나 사이시기. 자, 가나 사이시기 문제 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고구려 왕이 마목, 현가,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여러분들 중령 이남할 때 늘 나왔던 그 중령이죠. 네.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김춘추가 왔어요. 김춘추가 나타났으니까 이게 뭐예요? 대야성 전투. 늘 우리 기출에 늘 나왔던 대야성 전투. 백제가 먼저 대야성 함락시켰고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어서 김춘추가 고구려 가서 SOS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구려 왕은 누구예요? 보장왕이고 당시의 실권자는 연개소문이었고, 그런데 야, 너 땅 안 주면 너 돌아가지 못해 라고 했더니 김춘추가 국가 영토는 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선도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분노하여 그를 가두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게 원래 642년인데 642년이란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대야성 전투부터 시작해서 백제 멸망까지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었다. 특히 나에 보시면 바로 황산벌 전투. 자, 그래서 개백의 결사대가 무너지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랑 관창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뭐냐라고 보시면 결국 간단하게 당나라 끌어들인 거잖아요. 1번 안승이 보덕국 왕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이 사람 고구려 부흥운동이니까 고구려가 망했던 668년 이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연도로는 674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나당 전쟁 시기죠. 나당 전쟁 시기에 신라가 안승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자, 2번 신라가 당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내용상 이거겠죠. 그렇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왕이 피살당했다. 관산성 전투하면 진흥왕은 이기고 성왕은 죽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55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6세기 때 일이니까 진흥왕 때 일이니까 아예 빼야 되겠다. 지금 7세기 때 일이란 말이죠. 자, 4번 흑치상지가 임전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그러면 660년에 바로 백제가 멸망한 이후겠죠. 백제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이후겠네요.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굳이 이 문제를 연도로 접근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부여풍이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단군에 맞서 싸웠지만 지죠. 백강전투라고 해서 이것도 660년 백제 멸망 이후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이제 663년인데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아직 백제가 멸망하기 전, 그러니까 나 이후에 백제가 멸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자 당나라 끌어들이기 전 고구려에 한번 먼저 SOS를 쳐봤는데 오히려 되래, 야 땅 내놔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졌던 상황.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번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까요?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잠시 제 교재를 좀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EBS가 저희에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제가 한능검 심화편, 기본편에 대해서 강의돼갖고 교환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문제 뭐였냐면 9세기 때 통일신라가 흔들려요. 흔들렸을 때 나타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적고족의 난, 그리고 견훤의 난이 있거든요. 그게 다 또 세 가지가 또 진성여왕 때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며칠 전 붉은 바지를 입은 적고족의 난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7년 전에는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다 9세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굉장히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 볼 것은 뭐냐면 여기 문제가 가상대화 이후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궁예가 원래 자 900년에 견훤이 후백제를 만들고요. 901년에 원래 궁예가 후고구려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국호를 마진과 태봉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태봉으로 바꿨을 때 그 이후가 되니까 정답이 1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0세기로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901년 이후니까. 이게 원래 911년인데, 자, 연도를 외우기보다는 이후에 있어서 스토리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독서 상품가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게 원성왕이에요. 무조건 8세기예요. 이게 788년인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원성왕 8세기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통일신라 때 진골귀족의 반발을 무릅쓰고 유교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을 상중하로 뽑았다. 그 얘기란 말이죠. 자, 3번에 보시면 왕의 장인인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통일 직후잖아요. 신문왕 때잖아요. 신문왕 때니까 통일 직후 676년에 신라가 이제 완전한 통일을 한 나당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니까, 그렇죠? 이게 원래 이제 681년인데요. 신문왕 때 7세기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틀렸던 것이고, 4번에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그건 무열왕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7세기 후반 이후 쭉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5번에 보면 해공왕, 경덕왕의 아들이죠. 이 해공왕이 피살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이른바 이제 신라 하대가 열렸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780년, 이게 8세기예요. 경덕왕, 해공왕 이렇게 해서 해공왕 때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의 일이에요. 자, 7번 갈까요? 밑줄 그은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특정한 인물을 주고 나서 그 시기를 맞춰서 경제로 가는 거였는데 이 인물 자체가 너무 쉬웠어요. 이게 장보고잖아요, 그렇죠? 당에 건너갔고요, 그렇죠? 문성왕이 보낸 자객에게 염장에게 살해당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적산법화원이 나왔기 때문에 적산법화원 바로 장보고가 당나라 적산법화원 적산에 법화원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절을 세웠어요, 사찰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장보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1번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활구나면 여러분들 고려 숙종이죠, 그렇죠? 이번 시험에 고려 숙종 많이 나오긴 했어요. 2번 중국의 동서의 농상집여가 소개되었어요. 이거 원나라 때 거란 말이죠.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 만들었던 것인데, 그래서 이거 고려 후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를 했는데, 3번에 보면 면화, 고추 등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특히 여러분들 고추라는 것은 아메리카산 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겠죠. 이건 조선 후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정한 시기만 알아도 되겠다. 연도 몰라도 되는 거죠. 4번에 그래서 장보고니까 청해진. 정답 너무 쉬웠다. 이거 1점짜리를 이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거 고려예요. 고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조선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고려시대 때부터 시전이 있었고요. 경시서가 바로 감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체는 장보고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2점짜리인데 여기 보시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역사의식이 나타나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고려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려국왕. 그다음 여기 보시면 발해 문왕의
정혜공주, 바로 딸 정혜공주가 나왔고요. 장문효의 등주 공격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혜공주, 우리가 이제 보통 제 강의에서 심화편에선 해구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정혜공주의 굴식 돌방무덤, 해구리. 그래서 고구려 고분 양식을 계승했다라는 거란 말이죠, 해구리. 네. 그 다음에 장문효의 등주 공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발의 무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인대건이라는 연호가 나오는데 인한이 발의 무왕이고 대흥이 문왕의 연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발에 대한 얘기니까요.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이거 고려죠? 고려인데 여러분들 성종이죠. 성종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비롯해 성종 때예요. 거란의 1차 침입도 성종이고. 자, 니은에 보시면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이게 옛날에 많이 쓰던 선지였는데 이번에 출제진이 썼네요. 발에 5경 15부 62주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솔빈부의 말 특산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솔빈부가 지금은 러시아 땅이에요. 디귿 보시면 지방간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 예. 발에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을의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 국가 교류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발해하고 신라 하면 여러분들 신라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여러 교통로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거란하고 영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란하고 또 당나라하고도 다 교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니은하고 리을.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9번 갈까요? 가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마애불이죠. 마애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돌에다가, 근데 그 돌이 사실상 거의 절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벽에다가 바로 부처님의 이 상을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백제미소래요. 백제미소. 백제미소라고 해갖고 햇살에 따라서 웃는 모습이 싹 변한단 말이에요. 서산배로 이 서산마의 삼전부를 찾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죠. 웃고 계신 분들. 네, 이거 여러분들 서산마의 삼전부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찾아도 되겠다. 백제미소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1번하고 그 다음에 5번은 고려죠. 이거 여러분들 고려의 창의적인 절벽에 그냥 머리 이렇게 얼굴만 세워도 된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1번 보시면 이게 안동 이천동 마애불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파주예요. 우리 EBS가 있는 쪽에서 좀 더 올라가면 파주 나오는데 파주 용밀이 마애열의 입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둘 다 굉장히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형태, 고려의 마애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은 여러분들 2번은 요거는 경주 남산이에요. 경주에 가시면요 낭산이 있고 남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경주 남산이에요. 그래서 경주 남산에 칠부람의 마애 군상이라고, 마애불 군상 혹은 마애 군상이라고 해서 여러 이 남산의 칠부람 쪽에 여러 이제 이렇게 불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군집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건 여러분들 신라와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요게 전남 영암에 가시면 월출산이 있습니다. 월출산에 이 마열의 좌상 앉아있으니까 좌상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보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애열의 좌상이고요. 요건 여러분들 교과서에 안 나온 거죠. 지금 서산 마애 삼전불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현재 어느 시기인지 되게 애매해요.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 중에서 잡고 있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하튼 백제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찾기는 되게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심화 때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 심화 정도 내가 좀 어느 정도 한국사를 공부했었는데 갑자기 2번하고 3번 보면 나 모르는 건데 이러거든요. 그 모르는 거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도 몰라요. 그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말씀도 하나 드릴게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보면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 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광덕 하면 여러분들 광덕 준풍이니까 그렇죠. 고려 광종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후주에, 이 후주는 여러분들 5대 10국이라는 중국의 역사 속에 나왔던 후주거든요. 후주에서 누가 와요? 후주라는 국가에서 쌍기가 오잖아요. 쌍기 와서 과거제 실시하니까 이거 광종이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백과대 공복을 4가지 색깔로 옷을 입힌단 말이죠. 해고와 탐문을 국사와 왕사로 잡았다. 이거 국사제도 왕사제도 만든 사람 광종, 이 얘기였죠. 그쵸?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도 사실은. 광종에 대해서만 많이 봤던 사람들은 쉽게 맞출 수 있었다. 1번 12목을 설치했다 그러면 고려 성종. 자,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해동통보를 말했다. 그럼 여러분 사만통보, 해동통보 고려 숙종이에요. 숙종 계속해서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자 노비안건법.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광종인지 몰라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선체 속에서 거꾸로 맞출 수 있었죠. 이런 사실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험의 나름대로의 센스라면 센스 이렇게 역으로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 자신 있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번을 모를 거예요. 4번 보시면 거란 침입이에요. 그러면 1차, 2차, 3차죠. 그렇죠? 예. 그런데 1차만 고려 성종 때예요. 서희. 나머지 2차, 3차는 다 현종이거든요. 목종 폐위 다음에 현종이니까. 그럼 거란 다 물러가 갖고 이제 야, 나성을 축조했단 말이죠. 이거 고려 현종이에요. 자, 5번 보시면 숙자감이래.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었다. 그래서 이 서적포의 시읒, 그래서 고려 숙종이에요. 숙자감이라고 큰일 날 뻔했네. 네. 서적포 하면 숙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광종에 대한 얘기였다. 11번 한번 가볼까요? 11번 보시면 드디어 이제 3점짜리예요. 얼마나 어렵게 나냐 보자. 그래갖고 가기구,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서, 관청에 대한 걸 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시정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뭐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처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끝까지 봐야 되겠지. 규찰과 탄핵 업무를 견했다. 여기서 보면 탄핵. 그러면 10중 8구 이게 사헌부로란 말이죠. 그런데 봤더니 국초에는 사헌대라고 불렀대. 성종 14년에 이 성종은 고려 성종일까 조선 성종일까 봤더니 고려사예요. 아, 고려 성종이야. 고려 성종. 오케이. 그럼 이거 사헌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뭐로 고쳤으며 관원으로 대부, 중승, 시여사, 전중, 시여사, 감찰, 어사가 있다. 아, 여기 힌트가 있네. 그러니까 뭐예요? 어사대구나. 이렇게 잡으면 되죠. 네, 사헌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남은 것 중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고려 어사대밖에 없단 말이죠. 1번 국정을 총괄한대. 그럼 뭐예요? 중서문화성. 고려는 이성 6부니까. 자, 2번 무신집권기 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구는 이거 뭐 중방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교정도감도 될 수 있겠고 뭔지 모르겠죠. 네, 오답이니까. 3번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삼서로 불렸다. 그러니까 앞에만 읽은 사람들 심화해서 앞에만 딱 그게 나왔다고 해서 정답을 내겠습니까? 이거 함정이죠. 그렇죠? 이 사원부지만 틀렸고요. 4번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도병마사겠네. 그러니까 정답은 따라서 5번 뭐 말하냐면 고려의 대간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고려 대간제라고 해서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라고 돼 있죠.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렇죠? 그다음에 서경권을 행사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법안이 통과될 때, 개폐될 때, 법안이 만들어지고 폐지될 때 어떤 동의권, 서경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이 대간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었다. 12번 갈까요? 자, 밑줄근 이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문제도 어렵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노국대장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노국대장의 공주, 바로 노국공주라고. 그러면 공민왕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2점짜리인데 보세요. 기철을 숙청했대요. 정동행성 이 문제를 폐지했대요. 이만큼 힌트를 세 개를 줬어요. 그럼 1번 만곤당을 두어 원의 학절과 교유했다. 여러분들 만곤당 제가 심심치 않게 강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충선왕이다.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 충선왕. 이 사람이 베이징에다 만들었고요. 원나라의 최고의 신진사대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맹부라는 사람과 우리나라의 충선왕의 오른팔을 쓴 이재현이 만나요. 조맹부와 이재현의 역사적인 만남.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거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충선왕 때 일이고요. 2번 신돈을 등용하여 땅과 백성을 다시 올바르게 돌려놓는 관청을 만들었단 말이죠. 신돈까지 줬어요. 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 공민왕의 바로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에서 운영하도록 했다라는 것이고요. 3번에 쌍기 아까 나왔으니까 그 광종이죠. 거기다가 지금 과거제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4번 좀 알아두셔야 돼요. 정계와 계백료서라는 책을 지어서 관리 규범을 제시했다. 이거 고려 왕건이죠. 그렇죠? 고려 태조 왕건. 자, 5번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 고려 성종. 그래서 이건 또 다 고려 왕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13번 봅시다. 가국가에 대한 고려 대응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가 임금이 강조를 토벌하는 구실로 이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강조가 뭔 일을 했기 때문에 목종을 폐위시켰고 천추태후로 죽였고 막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거 2차 거란의 침입인데요. 우리는 왜 계속 거란해로 가르치는지 몰라요. 당시에 엄연하게 요나라였어요. 요나라인 건 인정하고 해야지. 그래서 요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라 임금이 군사를 거느려 와서 흥화진을 포위했단 말이죠. 근데 이때 보통 거란의 2차 침입 때 양규의 선전, 양규가 선전, 잘 싸웠다. 예,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승 검사가 되어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켜서 이 요나라의 임금이 강조의 편지를 위조하여 흥화진에 보내어 항복하라고 설득하였다. 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온 것이지 당시의 실권자였던 강조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항복하지 않고 잘 싸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고려가 요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냐 이런 얘기죠. 1번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자,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선지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오답 선지였죠. 아, 그러니까 앞으로 한능검 출제하는 54, 55, 56, 57 쭉 갈 때 오답 선지를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엔 이게 뭐였냐면 이게 정답이거든요. 자, 이게 정종이에요. 광종 전에 고려 정종 때 광군 조직해서 거란 침입에 대비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1번이 낯설어요. 그럼 여러분들 2번부터 5번까지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윤관을 보내서 동북구성을 개축하였다? 여진족이죠. 그렇죠? 훗날의 금나라. 자, 3번 화통도감 설치해자 최무선. 화포를 체크했다. 왜 때문에? 왜구. 그럼 이거는 최무선. 고려 우왕 때. 4번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항전을 준비했다. 최시정권. 고려 고종 바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5번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천령 이북을 수복하였다. 이게 공민왕이죠. 네. 공민왕이 누구랑 싸운 거예요? 반원자주정책. 원나라랑 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되네. 그래서 거꾸로 했을 때도 답은 1번밖에 없었다라고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센스도 발휘해 달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심화 보기에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 공부한 것들을 한번 이용하자 이런 것이죠. 공부한 거 안 써먹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14번 볼까요? 14번 1점짜리입니다. 당시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보시면서 경제 찾으면 되겠는데요. 옳은 거예요. 자, 팔관에 열렸다. 팔관에 열렸으면 고려네요. 그렇죠? 왕이 신복로에 들러 모든 관료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고요. 자, 송나라도 나타났고요. 그렇죠? 탐라국이 있습니다. 아직 고려시대 때 제주도에 탐라국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식국 이거 이슬람이에요. 대식국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들이 이제 상인들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이슬람 상인들이 와서, 그렇죠? 예를 들어 어디 왔어요? 병란도에 와갖고 고려 이름이 꼬레아라고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에 대한 얘기였죠. 그럼 1번. 그래서 정답은 되게 자연스럽게 병란도가 나오는 것이죠. 2번 송상, 조선 후기죠. 개성상인들. 자, 3번. 동시전, 이거 언제예요? 그렇죠. 이건 신라죠. 자, 그 다음 4번. 신라방을 형성하여 중국과 활발히 교역하였다. 이건 통일신라고요. 5번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 난정권을 폐지했대요. 정조죠. 조선 후기 정조 때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정답은 1번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명학소, 공주 명학소의 망이망소이.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이거 그 무신 정권기죠. 무신 정권은 1170년에서부터 개경 한도가 결정됐던 1270년까지고요. 자, 망이망소이 1176년이에요. 연도 어떻게 외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망이의 고향인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다. 원래 뭐였는데? 특수행정구역 소였는데 양수탁을 현령으로 김윤실을 현으로 임명할 그들을 달래었다라는 얘기니까요.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다만 여러분 입장에서 1170년에서 1270년까지가 무신정권기라고 했는데 몽골 침입 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라로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1176년에 있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자, 다음 계속해서 갈까요? 16번 볼까요? 자, 이 사람도 참 많이 나옵니다. 고려시대 보면 승려 중에 대각국사 의천이냐 보조국사 진울이냐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개경 흥왕사 터에서 나왔다 흥왕사 나오고 대각국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의천이고요. 특히 의천은 왕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 이 사람은 국청사를 또 개창했고요. 바로 뭐냐? 핵심은 천태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천에 대한 얘기고요. 1번 정해쌍수와 도너점수 이러면 보조국사 진울이잖아요. 그렇죠? 무예가를 지어서 고통 없는 노래를 불렀다. 그럼 원효죠? 예. 불교의 대중화. 이렇게 이 용어도 여러분들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원효가 불교 대중화했으니까 선종인가요? 아니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대중화라는 말 썼지만 원효는 교종이란 말이죠. 3번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했대. 자장이에요. 자장법사. 예, 그래서 선덕여왕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만들죠. 황룡사는 진흥왕, 황룡사 구축 목탑은 선덕여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장이라는 승려의 건의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년사 결사, 이거 요새죠. 요새. 결사운동을 의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5번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하였다라고 했죠. 이 사람이 의천이 이제 막 유학했기 때문에 거란의 요, 여진의 금, 송나라 뭐 이런 거 다 굉장히 많은 경전들을 특히 이제 대장경 관련된 것들을 갖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거란, 여진, 송나라 등 것들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5번 교장도감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교장 많이 나오는 것이죠. 심편제 종교장 총록이란 걸 만들었다고도 보통 알려져 있고요. 정답은 5번이고 자 17번으로 갈까요? 17번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불교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개성에 있었는데 그건 고려 거네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요. 탑이 어떻게 박물관에 들어가냐고 엄청 그 높은 탑이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복도에 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천사지 10층 석탑 제일 높은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다각다층탑이고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으로 7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보면 마치 벽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작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안동 법흥사지 7층 전탑으로 이거 전탑이에요. 7층 전탑으로 보입니다. 이거 안동에 있는 법흥사지 7층 전탑으로 보여요. 네, 벽돌로 만드는 걸 보이고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이건 다보탑이죠. 네, 통일신라의 다보탑 틀렸고 4번은 여러분들 백제 최근에 복원된 거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왔네요. 이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이죠. 최근에 복원이 됐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 월정사 고려시대에 있었던 8각 9층 석탑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따라서 정답은 3번 경천사지 10층 석탑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18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15세기 조선 하면 여러분들 세종대왕 떠오르면 되겠고 근데 옳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다시피 앙불구 해시계 나왔죠. 세종대왕 생각하면 되겠고요. 신기전과 화차까지 다 나왔습니다.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설계한 거중기 정약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조선 후기니까 정답은 1번이네. 자, 2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고려는 향약 구국방 고려의 기역, 향약 구국방의 기역. 조선은 세종대왕 조선의 지읒, 향약, 집성밥, 지읒! 이거 세종 때 맞죠? 칠정산 내편, 외편 맞고요. 자, 세종대왕 때 역법서고요. 활판 인쇄소로 관련해서 개미자는 태종이고요. 갑인자는 세종. 조선 전기 15세기 때 들어가겠네요. 자, 농사직설 세종대왕.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까요? 19번. 이러시면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나왔는데 제도. 성종이 경연에서 나왔으니까 조선이란 말이죠. 조선시대 때 신하들과 왕이 경연이라고 해서 성략을 토론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종이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봐라! 말해놨어요. 근데 뭐냐니까 토지제도 개혁이에요. 자, 그런데 성종 나왔으니까 이 문제의 함정은 이런 거죠. 야, 성종은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야, 이거 관수관급제. 그런 문제 푸는 사람 틀렸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 했냐면 수신전 과부에게 줬거나 휴량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땅을 줬던 것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앉아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하여 불로소득이란 말이죠. 그렇죠?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죠. 세조께서 없앴다. 지금 성종 때 관수강급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뭐 한 거예요? 직전법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현직 관료만 토지를 나눠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조권, 바로 곡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수강급제가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1번 보시면 전지와 시지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전시과. 고려네. 그렇죠? 2번 풍룡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을 고정하였다. 왜? 지금 임진왜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이란 말이죠. 인조 때 만들었던 영정법 최저율로 4에서 6두만 걷어들라 이런 것이죠. 3번 현직 관리에게만 직전법.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하는 사람들 참 많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관수강급제죠. 아니구나.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족을 폐지했으니까 명종 때네요. 명종 때 이건 직전법을 폐지한 것. 그래요. 저도 끝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자, 5번 개국공신에게 인성,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개국공신이니까 이거 역분전이겠네요. 네. 인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정답은 3번이고요. 20번 볼까요? 다음 가상대화의 배경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옳은 거 고르면 되겠죠. 얼마 전 노상군이 이곳 영월에 유배를 왔다고 하네. 나 노상군 몰라. 영월도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힌트가 나오죠. 성산문 등이 주도한 복위운동에 연루돼 이곳으로 보내셨다더군. 단종이죠, 단종. 단종을 처음에는 이제 쫓아냈는데 상황으로 안 쳤다가 그다음에 이제 성산문 등이 바로 사육신이 이 복위운동을 했다가 이제 걸린 거죠. 그런 다음에 노상군으로 이제 강등시켰다. 그리고 영월에 유배를 보냈다가 결국 이제 죽이게 되는 것인데요. 단종. 자, 그러면 1번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을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바로 세조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보시면 자의 대비 조씨의 복상 문제. 그래서 예성 논쟁, 조선 현종 때 있었던 효종과 효종의 비가 사망한 그 상황 속에서 궁궐의 법도상 최고 어른인 자의대비에게 어떤 그 복상을 몇 년 동안 입도록 할 것인가에 갖고 싸웠었다. 이게 바로 예성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물 성동이론을 두고 전개된 호랑 논쟁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인 내부에서 벌어졌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보면 서인에서 특히 이제 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물 성동이론이라고 해서 사람과 사물의 성리학적인 그 본성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고 해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론과 낙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호론은 주로 충청도예요. 충청도 양반들, 서인 노론에 의해서 충청도 호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쪽이 있고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물의 성격은 달라. 사람이 위지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낙론이라고 해서 주로 경기도 쪽이에요. 이쪽에 있었던 서울과 경기에 있었던 이 노론 세력들은 아니다. 사람과 사물의 어떤 근본 이치, 성격 똑같은 거다. 그래서 훗날의 개화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어떤 터전을 마련했다라고까지 하는 게 바로 낙론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낙론 계열이 바로 북학파, 훗날의 개화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서인 노론 내부에서 철학적인 논쟁으로 보시면 돼요. 자, 4번. 정렬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입은 피해를 분석한다. 이건 선조 때, 조선 선조 때 있었던 것이고요. 자, 정렬이 모반 사건, 정렬입이 진짜로 모반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상당히 불충분하다. 그런데 당시 서인의 바로 송강정철이 정렬입이 모반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엮어서 동인을 쳤던 사건, 이게 바로 정렬입 모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정렬입은 일본이 쳐들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대동계라는 걸 만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반을 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송강정철에 의해서 결국에는 역모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숙종 때고요. 숙종 때 그럼 여러분들 환국 정치잖아요. 경기갑,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에 대한 얘기죠. 경기갑인데 경신왕국 때 남인이 몰락을 했고요. 그다음 기사왕국 때 다시 남인이 권력을 찾아요. 그다음 경기갑, 갑술왕국 때 다시 남인이 몰락하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기사왕국이에요. 인현왕후가 폐위가 되고 쉽게 말하면 장희빈 쪽이에요. 기사왕국. 그리고 송시열이 사약을 받게 됐던 기사왕국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1번으로 갈까요?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옳은 것을 했는데요.
가에 대해서 알려줄래? 라고 했더니 조선 전기 만들어진 도자기고요.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표면을 분장했대요. 그러니까 청사기예요. 그래서 도자기야 백제가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졌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기예요. 그러면 분칠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훗날에 미술사가였던 사람이 붙이는 거예요. 이게 청자에다가 분을 칠한 것처럼 보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청사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 모양의 바로 분청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상감청자, 고려시대 상감청자로 상감 기법을 썼기 때문에 백토를 덧붙였다. 덧붙이는 방식이 상감이라는 기법이에요. 2번은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원래 중국이 이슬람한테 이슬람 파란색 좋아해갖고 팔려고 했었던 게 코발트를 이용해갖고 파란색으로 칠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명나라, 청나라 거치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유행하게 돼요. 이 청화백자예요. 청화백자. 지금 여기 매난국 쪽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군자의 모습 보이죠? 자, 3번은 순청자예요. 그래서 틀렸고 4번이 바로 바로 분청사기인데 분칠하듯 한다고 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칠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냥 이렇게 담그는 법 있어요. 덤벙이라 말 그대로 덤벙 담궜다 해서 우리나라 되게 잘 써요. 덤벙 기법이란 것도 써요, 여러분들. 네. 5번은 여러분들 발해가 당나라랑 교류했잖아요. 당나라가 흑색, 적색, 갈색의 세 가지 유약을 써요. 그래서 세 가지 유약을 썼다. 당삼체라고 해요. 이거는 발해가 세 가지를 썼다 해서 발해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가식이 썼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후금의 투항은 강홍립의 죄를 물어합니다. 아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번거롭게 하지 마. 광해군이죠. 광해군의 중립외교. 아, 손도 이렇게 그리셨어요. 여기 보시면 항복을 받기 위한 단을 삼전도에 이미 쌓았으니 내일 황제 폐하 앞에서 의식을 거행하시오. 삼전도의 굴력. 그렇죠? 야, 헤어스타일도 딱 여러분들 이거 지금 청나라 여진족 스타일로 되어 있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병자호란에서의 삼전도 굴력. 이건 인조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1번 나선정벌에 조총부대가 동원된 건 효종이죠. 효종이 이를 뽀짝뽀짝 걸면서 북벌을 추진했는데 정작 청나라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국경 때문에 싸우고 있을 때 청이 우리 보고 군대를 보내라고 해서 바로 조총부대를 보냈던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번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적군을 격퇴시켰다. 이건 임진왜란 선조 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쟁했다. 요거 선지를 참 잘 내요. 그쵸? 요거 뭐예요?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당시에 1627년. 이거 인조 때죠. 정답은 3번이에요. 광해군 인조. 근데 인조 때 정묘호란.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는 건 병자호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비변사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비변사가 처음 설치됐던 건 중종 때죠. 삼포회란 때문에. 그러다가 명종 때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점점점 성설화돼서 결국엔 이제 임진왜란 그리고 세조정치기까지 최고 권력기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중종 때다. 정답은 3번. 자, 23번 볼까요? 23번이 나름대로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들 도남은 보시면 많이 알지 않았을까? 경복궁은 근정전이고 창덕궁이 바로 정전 인정전이거든요. 근데 도남은 보시면 생각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후원 때문에라도 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심화편에서 점점점 궁궐 편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궁궐에 대한 정리 좀 한번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보통 서울의 5대 궁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자, 경복궁 있고 경복궁이 불타서 광해군이 새로 지은 게 경희궁이죠. 얘가 바로 서궐이에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창덕궁과 바로 담 하나 놓고 창경궁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거의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동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행궁이었는데 사실상 별장과 같은 궁궐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나중에 가면 하나의 궁궐이 된 게 그게 경운궁이에요. 이게 바로 덕수궁이죠. 요렇게 보셔야 되겠다. 그런데 오히려 광해군이 만든 경희궁이
잘 안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번, 그래서 서골로 불렸다 이러면 여러분들 경희궁이고요. 2번, 제1차 미소공동회가 개최됐다. 이제 어려웠어요. 이게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예, 덕수궁. 경운궁 덕수궁에서 있었던 곳이고요. 3번, 왕실도서관이 규장각이 설치되었다. 어디? 창덕궁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4번, 조선물산공진, 요거 선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1915년에 경복궁에서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있어요. 조선총독부가 자기네가 통치 되게 잘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들을 갖고 와서 팔게 했어요. 네. 경복궁 일부 막 훼손시켜갖고 막 팔고 자기네가 잘 나간다고 막 이러고 이거 일본산이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조선물산공진이에요. 여기서는 경복궁에서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목대비가 광해군에 의해서 유폐된 장소, 이것도 여러분들 당시에 행궁으로 있었던 덕수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창덕궁 안에 규장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4번 볼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네요. 자, 여자들이 서로 다투 즐겨하는 것이 오직 패설을 봤더니 이야기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야기. 자, 소설이에요. 자, 그런데 패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이 엄청나게 되어 있대요. 셋째간에서는 패설을 깨끗이 필사해서 빌려보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익으로 삼는다. 막 그래서 온종일 읽어본다고 되어 있죠. 버남이 여러분들 남인의 영수, 남인의 대표였던 영수였던 바로 채제공이에요. 정조 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런 거 하지 말아서 문체반정 했던 것이고 연안 박지훈에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해서 반성문 써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이거 조선 후기예요. 폐관문학이 발전했다. 자, 그러면 1번 담배. 그럼 이 시기 맞죠? 그래서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담배 조선 후기 맞고요. 연포의 외관에서 여기 보다시피 교육하는 상인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연포는 기본적으로 부산, 그러니까 부산포, 제포, 연포라고 해서 조선 전기예요. 조선 전기고요. 정답이 2번인데 조선 후기에는요 부산포예요. 특히 부산에서도 초량이라는 곳을 만드는 초량외관이 있어요. 부산 초량외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에서 장시에서 탈춤 공연을 벌이고 있는 광대, 탈춤 공연 많이 조선 후기 때 있고요. 탈놀이. 4번에 시사를 조직하는데 그게 중인이에요. 옥계 시사가 대표적인데 중인도 시모임, 시동호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다음 오늘날로 치면 경영인, 덕대가 등장해서 물주로부터 돈 받고 사람들 고용해서 광산 개발한단 말이죠. 조선 후기 문화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볼까요? 밑줄근 이 사절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해사록은 김세렴이 이 사절단의 부사로 일본에 다녀왔으니까 조선통신사님 수신사겠네요. 근데 봤더니 쓰시마 교토를 거쳐 에도까지 갔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의 지형과 풍속, 쇼군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조선통신사죠. 그렇죠? 수신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1번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문장 알아줘요. 이게 낯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몇 번 나왔어요. 조사시찰단이에요. 조사시찰단이라고 해서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 가서 선진 문물을 좀 시찰하고 했던 게 조사시찰단인데 암행어사의 형태로 갔고요. 해국도지 영환지략을 국내에 소개하였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거는 여러분들 청나라에 갔던 사신들이 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누군지 되게 애매하고 보통은 이거를 저랑 이름이 똑같은 오경석을 가리키죠.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개화와 관련된 부분이죠. 3번에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 등으로 구분된 건 이건 여러분들 황제를 만나러 가는 거. 이건 명나라예요. 명나라에 원래 명나라 황제를 뵈러 가는 거를 조천사라고 해요. 천자를 뵈러 간다. 아래를 조해서 조천사라고 하는데 그 시기마다 하정사, 성절사, 천추사라고 가는 거예요. 4번에 보시면 막부 요청으로 파견되어 문물을 전하였다. 그래서 여기 쇼군, 에도 났으니까 에도 막부잖아요. 그래서 정답 찾기는 되게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들어왔다. 영선사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개항개혁 때 갔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53회 여기 26번부터는 제가 잠시 뒤에 끊었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잠시 뒤에 다시 26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